그러면 오늘 네. 삼성국 온에어는 증권부 박순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시장 상황이 뭐 글로벌로는 관세 그리고 그렇죠. 우리 여기로 돌아오면은 박순혁 기자가 열심히 활동한 탄핵 TF 그거에 이제 결과가 며칠 안 남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상호관세 도입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총정리의 시간일 것 같기도 네네, 해요. 맞아요. 네. 뭐 D-1이니까. 네, 내일 이 시간이면은 다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다 알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짚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 간행 속에 놓여 있고 예.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나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호관세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상호관세라는 게 뭐냐면 그때 상대국이 부과하는 것만큼 동일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그 목적인 만큼 비관세 장벽이나 환율까지 고려해서 세율을 산정하기로 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실질 관세가 0%에 가까운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을 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아마 주요 타깃이 될 거라고 보통 다들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리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아마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경향이 나타나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요즘에 이제 주식에 이렇게 증시의 투심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구체화되는 게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네네. 시간으로 그러면 언제죠 정확히?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 시간으로는 2일 오후 4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죠.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측에 따르면은 상호관세는 발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네. 내일 오전 라방에는 이 얘기를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네요. 시간을 보니까. 자, 이게 관세도 그런데 이게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증시 변동성이 더 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요 탄핵 정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뭐 탄핵도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총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 정치 상황이 이제 불안정할수록 이제 경제 정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요. 그다음에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4일로 이렇게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이렇게 해소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오후 들어서 반등했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뭐 아직까지 선고 결과가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거라서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사실 지금 발표되기 전에는 환율도 1,470원에서 그쵸, 막 엄청 이렇게 올라왔죠. 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현재 구간 보니까 1,466원 50전 뭐 이 정도 좀 네, 보여지고 맞습니다. 있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 네. 조금은 길 딱 선고되면서 나아졌지만 또 완전한 불확실성이랑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주가 아무래도 불확실성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조금 뭔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증시에서도 어떤 약간 조짐들이 좀 달라지게 보이는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대기하는 자금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수치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58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7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계좌에 미리 넣어둔 돈이나 주식을 판 뒤에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자금들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현재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관망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또 공매도 재개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또 있으니까 예탁금 규모가 또 커진 것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서 제가 그 7개월 전으로 이거 지금 코스피 네네네. 차트를 한번 돌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락세 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거의 거의 좀 네네. 흡사하거나 더 떨어진 지금 그쵸. 수준에 와 있는 상태인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대기 자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구간에서 좀 보이고 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 CMA 잔액 네네네. 이것도 증가를 했는데 같은 흐름으로 네, 볼수 같은 있는 흐름으로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CMA 같은 경우에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얘기하는데요. 이 잔액 역시도 87조 원으로 늘었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개월 이 거래일 사이에 3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이거 보면은 C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하고 입출금이 가능해서 투자처를 이제 결정하지 못할 때 투자자들이 맡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잠잠해질 때까지 또 자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공매도 재개된 것도 30일에 네네. 재개된 것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좀 그렇습니다. 덧붙여 주시면 될까요?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투자 전략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일부 종목 실제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주가가 급락한 경우도 있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피하려고 대기 자금을 늘리는 경우가 네.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기 자금 증가가 장기적인 투자 이탈이라기보다는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로 늘어났다는 걸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그 변동성이 가장 큰 시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호 관세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탄핵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다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증시 전망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들이 많아서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이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대기 자금이 많다는 거는 결국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도 많다는 의미니까 관세 이슈, 공매도 재개, 탄핵 정국 이런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다시 반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증권가들의 전망이고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을 살피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오네오는 증권부 박순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